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황하는 여러분들의 일본어 학습 길잡이 자취생 K의 류입니다. 자, 오늘은 6강 세 번째 시간 무기 3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볼 한자는 방패간, 말을 간자입니다. 방패간은 처음의 모양과 그 이후의 한자의 모양새가 굉장히 많이 바뀐 한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자의 모양과 구성 요소를 분해해서 보는 파자 양쪽을 잡을 수 있게끔 천장에 매달아두고 햇볕에 말려서 만드는 방패의 모습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간자는요, 방패의 의미와 마르다라고 하는 전혀 달라 보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자, 음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음독은 칸으로 읽힙니다. 칸. 이 간과는 칸과, 간조는 칸초, 간섭은 칸쇼라고 읽혀요. 간과는 창과 방패를 의미하고요. 간섭은 상대의 언행을 막고서 상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패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고요. 간조는 물이 마른 듯이 빠진 조수, 즉 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니어는 만조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조수간만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때의 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쓰셨을 거예요. 자, 이 방패간 마를간자 같은 경우는요, 훈독을 공부하실 때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해요. 훈독의 경우는 2번 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로는 히루가 되고요, 타동사로는 호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타동사인 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주의를 하셔야 되느냐? 호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햇볕에 말리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엄밀히 따지자면은요, 호스는 말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호스는 말리기 위해서,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통풍이 좋은 곳에 두는 것,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는 것, 혹은 불 가까이에 놓아서 불에 쬐도록 하는 것, 이런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은 말리기 위해서 널어두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의미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호시모노라고 하면은 곁에 물기를 말려서 원래대로 돌리는, 즉 해탕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를 쓰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말을 건자라고 하는 조금 복잡한 한자를 써가지고 카와카스라고 하는 어휘를 별도로 사용해요. 이 카와카스라고 하는 거는 호스랑 정반대로 무슨 과정을 거치는지는 상관없이 물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전혀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센타크모노 호스, 센타크모노 카와카스라고 하면은 한쪽은 널어둔 거지 그게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는 모르는 거고, 한쪽은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싹 말리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센타크모노 호스라고 하면은 빨래를 이렇게 빨랫줄 같은 데다가 널어두는 거,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널어두는 걸 떠올리시면 되고, 센타크모노 가와카스라고 하면은 건조기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수분이 없도록 바싹 말리는 이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해서 호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이 틀이라던가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액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다, 남김없이 비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미호스라고 하면은요, 완전히 다 마셔버리, 용기 안에 들어있는 액체를 노미호시다 라고 하면은 완전히 우리가 뭐 원샷을 한다던가 쭉 들이켜서 다 마셔버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또 사카즈키오 호스라고 하면은 술잔을 비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자동사인 히루는 마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게 일상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 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루는 마르다라고 하는 자동사로 쓰기도 하지만은 잘 쓰진 않는다라고 하는 걸 체크해 두시고요. 히루에서 파생된 어휘인 히모노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번어물을 의미하는 어휘인데요.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인 호타루 노 히카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아야세 하루카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가 있는데 만화책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히모노나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방 안에 이렇게 번어물처럼 널브러져서 사는 사람을 이렇게 히모노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익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 방패간자, 마를간자의 가장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요, 이제 제가 잠깐만요에 적어놨는데, 방패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인해서 당연히 방패라고 하는 단어도 이 방패간으로 나타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독으로 방패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낼 때에는요, 방패 순자를 써가지고 다테라고 하는 어휘를 사용하니까 체크를 해두시길 바래요. 자, 다음은 부수자입니다. 부수자와 제부수자가 있는데 둘 다 획 하나 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볼 거예요.
먼저 부수자인 무기익자인데요. 별다른 의미는 없고 무기라던가 무력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모양이 무기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지와 함께 잘 새겨두시면 돼요. 사용 예시를 보시면 뭐 무력무라던가 잘 알기 쉬운 그런 곳에 쓰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길게 뻗은 곳에 가로 회고를 하나 두면은 이제 제부숫자인 창과자가 됩니다. 이렇게 한 줄 쭉 그어놓은 부수를 삐친 별이라고 하는데 그냥 부르기 쉬우라고 붙여진 이름일 뿐이고 이게 뭐 삐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삐친 부분을 팔로 보고 팔로 몸통의 가운데 긴 부분을 잡고 휘두르는 무기, 그러니까 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독은 카가 있지만은 앞서 본 칸카라는 어휘 정도에만 나타나고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독은 호코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과자를 써서 호코라고 하면은 일반 창을 의미하기보다는 미늘창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창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셔야 할 거예요. 자, 다음은 부수자인 머릿날 마자입니다. 카타카나 마와 똑같이 생긴 글자인데요. 뾰족한 창날의 머리 부분을 따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밑에 나오는 창모자의 머리 부분으로 들어가 있죠. 창날과 옆에 딸린 날개, 긴 창대, 마지막으로 그것에 달려있는 창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그리고 제가 적어놓은 이미지를 보면은 뭔가 창의 모양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읽을 때 중요한 거는 모양과 이미지를 어떻게 잘 결부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 창모자의 음독은요, 무입니다. 음독으로 읽히는 어휘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이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단어로 제가 제시해 놓은 무중, 모순이 있습니다. 한과 방패의 그 중국 고사에서 왔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독으로는 호라고 있습니다. 훈독 같은 경우는 실제 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볼 일은 별로 없을 거고,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호사키가 있어요. 창 끝을 의미하고 거기서 의미가 한 번 더 확장이 돼가지고 공격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앞 시간에 제가 화살 시자를 설명할 때 야사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했었죠. 그때 이 야사키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창도 활도 그 끝을 목표에 겨누는 모양새만으로도 이제 목표가 확실해지잖아요.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야사키와 호코사키의 그 차이가 뭐냐고 물으면은, 야사키보다 호코사키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공격성의 의미를 더 많이 두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의 호코사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부는 무엇무엇에 해당하는 그 어휘가 보통은 비난이라던가 화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주로 붙어요. 그래서 그런 공격성이 높은 단어의 목표, 대상 이런 게 되는 거겠죠. 복잡하게 설명은 했는데 야사키는 좀 더 폭넓게 쓰이고 호사키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인 어휘 뒤에 쓰인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번째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자 강의보다는 어휘 강의가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초 단계에서는 이런 어휘들의 설명을 조금씩 들어두시는 편이 한자의 쓰임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알려드리는 훈독의 이런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한자를 공부할 때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강의를 들을 때에는 필기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끝내주고 2회독, 3회독을 하시면서 한자는 내가 대충 알았어. 이제 이 한자가 어휘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고 싶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외워야 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숙지하시면서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그 편이 학습 효율이 좋을 테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가치생K의 류였습니다.